회피형 인간이 여러분을 밀어낸 후 여러분이 해주기를 은밀히 바라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이 여러분을 거절한 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들은 거절한 후 기다립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 거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공들여 만들어낸 이야기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특정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거절을 완전히 정당화해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결정으로 인한 실제적인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반응입니다. 죄책감 대신 우월감을 느끼며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입 밖으로 요구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이 기다리는 것을 정확히 내어준다면 여러분은 실수로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쥐어주는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행동은 겉으로 뻔히 드러나거나 극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회피형의 심리적 전략에 정확히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들이 그것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두 번 다시 거절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은밀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그들이 여러분이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거절당한 후의 일반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며 어쩌면 조금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기 시작하고 설명을 듣고 싶어 다가갑니다. 상황을 바로잡거나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이것이 바로 회피형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혼란스러움은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해 줍니다. 이해하려는 여러분의 시도는 여러분이 그들보다 이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시 연결되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그들이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통제,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거절에 예상대로 반응할 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그들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써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결정을 내린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반면 여러분은 그들의 솔직함을 감당하지 못한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여러분의 모든 메시지는 그들이 여러분의 감정적 욕구로부터 거리를 둔 것이 옳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여러분의 모든 시도는 자신들이 이런 극적인 상황을 겪기에는 너무 성숙한 사람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처럼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그들만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타당하게 느껴지는 질문들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증으로 보관됩니다. 이 상황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알고 싶어 신중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왜 자신들이 거리를 두어야만 했는지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이해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재포장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캡처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드시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확인받기 위해서죠. 이것 보라고. 바로 이래서 내가 헤어져야만 했다고 말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아픔은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로 변질됩니다. 이 역학관계에서 특히 힘든 점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가가면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가가지 않으면 애초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너무 지나친 사람이 되고 반응하지 않으면 차갑거나 가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확신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미 쓰인 이야기에 편리한 증거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욕구를 통해 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들의 거절에 올바르게 대처하려는 불가능한 숙제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다르게 보게 만들 정답은 애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황을 다르게 볼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이 어떻게 플레이하든 그들이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이 게임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들의 조건에 따라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감정적인 혼란보다 우월하고 더 진화하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느끼며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면서도 결코 원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행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들 없이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고 여러분의 아픔에 그들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라지고 그들 없이 명백히 더 잘 지낸다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었구나. 관계를 끝낸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었어. 나는 그 사람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내 잠재적인 행복을 희생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서사가 그들의 자아에 얼마나 완벽하게 들어맞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을 버린 사람이 되는 대신 맞지 않음을 일찍 알아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되는 대신 앞으로 겪을 더 큰 고통을 막아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해 줍니다. 여러분의 부재는 그들이 자신의 결정이 불러올 어떤 결과도 감당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그들이 변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면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궁극적인 승리의 상황입니다. 그들만의 승리 말입니다. 떠난 것이 옳았다는 확신, 여러분이 더 잘 지낸다는 증거,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훨씬 더 깊은 심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라지고 잘 살아갈 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관계에 대한 그들의 핵심적인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감정적 독립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사람들을 너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구축한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들 없이 성공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관계를 대하는 그들의 방식이 옳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깊은 감정적 유대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약하거나 상호 의존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빠르고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은 그들이 너무 깊이 애착을 갖지 않으려 했던 것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들의 감정적 거리두기가 한계가 아니라 사실은 지혜였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이 그저 조용히 사라져서 눈부시게 성공하기를 은밀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거절은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하지만 왜 이 환상이 그토록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회피형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지는 것과도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누군가를 거절할 때 그들은 단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아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과 충돌하며 그들 스스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내적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사라짐과 그 이후의 성공은 이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잘 지내고 있으니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잘 이겨냈으니 책임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 주위 어디에도 없으니 과거를 떠올릴 일도 없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을 돌려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선물을 돌려받은 사람이 즉시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교환하고 새로운 선택에 더 행복해 보인다면 여러분은 죄책감 대신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눈부신 부재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종종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자신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자급자족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 인정하기 불편할 정도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걱정합니다. 그들 없이도 나아가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의 능력은 독립성에 대한 그들의 핵심적인 믿음을 확증해 줍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특정 개인을 진짜로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애착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러한 확인은 누구도 깊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아를 형성한 사람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줍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사라지고 잘 살기를 바라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회생활에서 모든 불편함이나 복잡함을 없애줍니다. 여러분 사이에서 난처해하는 겹지인들도 없습니다. 공유하는 공간에서 어색하게 마주칠 일도 없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무리 안에서 자신의 결정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사라질 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거절이 만들었을지도 모를 사회적 혼란을 깨끗이 치워주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과 관계를 끝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복잡함이나 결과를 제거해 주어 그들의 삶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편리함이라는 요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회피형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복잡함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복잡함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부재와 눈에 띄는 성공은 그들이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 친구들의 질문을 상대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만한 사회적 상황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 외부의 압력에 직면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수고나 배려도 요구하지 않은 채 사라져서 혼자서 잘 살아가는 완벽한 전 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회피형이 은밀히 바라는 대로 사라져서 잘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두 사람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회피형이 원했던 바로 그 안도감과 정당성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부재가 그들의 결정을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사는 모습이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어렵지만 옳은 결정을 내린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온전히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일도 일어납니다. 그들의 존재에 대한 여러분의 완전한 무관심이 거울이 되어 그들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그들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완벽하고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눴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들이 미친 영향력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에는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해 주었던 바로 그 사라짐이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그들 없이 잘 지낸다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기나 했던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저 그들이라는 존재의 껍데기에 일시적으로 집착했던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미묘한 의구심입니다. 그들은 떠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을 원했던 것이지 자신이 잊혀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확신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몇 달 뒤 그들의 행동에서 이러한 변화를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여러분의 소셜미디어를 더 자주 확인하고 겹지인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해 무심한 척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이 나타날 만한 장소에 기웃거릴 핑계를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정확히 얻었지만 쉽게 대체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잊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끕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주도권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요? 회피형이 거절 후에 은밀히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해할 때 여러분은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전략적으로 여러분의 대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당했을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며 재회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많은 상황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지만 회피형에게는 종종 역효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피형이 만들고 싶어하는 바로 그 서사에 먹이를 주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사라지고 잘 살아가기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나약함이나 상처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인 결정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의 거절에 뻔한 방식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은 감정에 휩쓸린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면 전략적으로 물러나서 여러분 스스로 만개하는 데 집중할 때 여러분은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거절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현실, 여러분의 행복이 그들의 인정이나 존재에 달려있지 않다는 현실, 여러분이 그들의 부재를 견뎌내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감정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덜 신경 쓰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권력을 얻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진정한 무관심은 깊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 그들의 인정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들은 감정적 우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접근 방식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복수나 조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존중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거절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대신 여러분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이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에 대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낭비하기에는 내 에너지가 너무 소중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적 자산은 나에 대한 누군가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는 것보다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나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평가보다 나 스스로의 판단을 더 믿는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여러분의 삶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며 여러분을 밀어낸 사람의 범위를 훨씬 넘어 확장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절을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두 사람의 궁합에 대한 소중한 정보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접근법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회피형의 반응과 상관없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부재를 알아채고 의문을 품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 스스로 정당성을 느끼든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든 이득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겪은 후 스스로 만개하는 데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될 능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성장과 성취로부터 자존감을 끌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의 패턴에 갇히게 만드는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악순환을 끊어버린다는 점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여러분에게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이미 결정해버린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로 심리적 관점을 바꾸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자기 의심의 자리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리로, 방어에서 공격으로, 반응에서 능동적인 행동으로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내면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증명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거절을 감당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이 베푸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의 무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타이밍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핵심은 단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하느냐입니다. 거절당한 직후에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상처받았거나 원한을 품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리할 며칠의 시간을 가진 뒤 그들의 결정을 인정하는 짧고 성숙한 답변을 보내고 나서 사라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주도적인 선택으로, 나약함이 아닌 단단함으로 비춰집니다. 그들의 결정을 부정하며 싸우지 않을 만큼 그들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돌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을 만큼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타이밍은 감정적 붕괴가 아닌 감정적 성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사라지는 이유가 절망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미세한 차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부재가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해 줄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을 거라는 그들의 착각을 깨부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회피형에게 거절당한 뒤 그들이 은밀히 원했던 바로 그 행동을 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거절과 그에 대한 반응 뒤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힘든 관계의 역학 속에서 여러분의 주도권을 되찾는 더 많은 통찰을 위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